클라우드 일봉이 가까울 때 하락이 가팔랐다가 V자 반등이 나올 때는 빨리 도달합니다. 도달하고 또 빠지죠. 근데 횡보가 한 달 정도 되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까이 보이는 클라우드가 약한 저항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 보이는 클라우드 상단까지 갈 가능성이 높게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상승 나올 때 이 공간을 채울 때 수익률은 20%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20% 이상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클라우드를 채우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였습니다. 김현호 수익연구소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9월 12일 금요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8월 CPI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CPI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헤드라인과 코어 모두 대체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던 나스닥 이제 22,000을 넘어서서 22,300, 22,500. 자, 22,300, 22,500 이 구간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종목 전체를 반영하는 지수가 상승으로 전개될 때 막연하게 더 오르겠지라는 것보다는 어느 선에서 걸리는 거를 체크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흐름을 보면서 안내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피보나치를 통해서 고점 영역 어디서 걸리게 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저항과 지지를 알려줬던 그 자리, 저항 포인트에서 하락, 지지 포인트에서 상승, 그 다음에 저항 라인, 저항 포인트가 22,300부터 22,500 구간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지만 이제 하락 반전이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상승의 공간은 아주 적어 보이고 하락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CPI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하면서 미국 지수가 상승을 했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상승을 견인한 그런 모습입니다만 관세발 인플레이션 영향이 아직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관세 상승에 대한 부담이 아직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수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인데 아직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미국에서 주로 올랐던 종목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특히 이제 나스닥에서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테슬라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반도체, AI 반도체, 테슬라도 요새 2차전지 자동차 섹터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또 반도체 칩 관련돼서도 테슬라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하는 AI6죠. 개발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때로는 반도체 섹터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이제 반도체 칩과 관련된 회사들의 상승이 크게 나타나서 우리 증시에도 반도체 섹터가 상승을 주도할 수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죠. 특히 삼성전자가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연고점을 아직 경신하지 않았지만 지수는 전고점을 넘어섰죠. 이전에 갔던 코로나 시절에 갔던 3,316포인트를 경신하면서 지금 3,400포인트를 향해 가는 모습인데 삼성전자는 아직 전고점 74,400원 돌파하지 않았는데 오늘 전고점인 74,4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오늘은 AI 반도체 섹터가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 하이닉스도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오늘도 NXT 시장에서 3%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SK 하이닉스는 이전에 30만 원이라는 그 라운드 피겨가 자리값이 바뀌는 그 자리에서 조정이 시작됐는데 7월 초에 조정이 깊게 나타났다가 다시 장대 양봉을 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현재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제 삼봉의 자리, 삼봉 자리에 다가오는 자리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오늘 NXT 시장에서 상승을 3% 정도 나타내고 있지만 정규 시장이 시작되면서 갭상승 이후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런 부분을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여기서 세 번째 맞는 고점이니까요. 그렇다고 이게 크게 무너진다기보다는 약간의 조정 후에 이제 돌파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복이라는 것은 아예 주가 상승을 가로막는 자리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삼봉의 저항 그리고 그 추세선에 도달할 때는 돌파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SK 하이닉스 돌아와서 제가 차트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1번 3봉, 2번 클라우드 1봉, 그 다음에 3번 클라우드 주얼봉, 그 다음에 커비드 핸들 베이스 패턴, 5번 급률, 6번 매집 바닥, 찐바닥 이렇게 해서 7가지의 차트 유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는 주봉에서 3봉 저항에 도달하는 자리니까 조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NSD에서 3% 오르고 있는데 정규 시장에서 갭상승 한다고 해서 바로 들이대선
안 될 것입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AI 반도체 섹터가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의 등락률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많이 일으키면서 상한가 기록했던 감성코퍼레이션. 자, 감성코퍼레이션이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전의 흐름을 보게 되면 크게 주가 상승의 모습이 아니라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 속에서 10% 올랐으니까요. 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감성코퍼레이션 시간의 등락률에서 이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상황인데, 특별한 뉴스가 나왔다기보다는 자사주 취득 이런 기사가 나왔죠. 정책에 부합되는 상황입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하여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라는 정부의 압력이 있는데 그것에 부응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10% 오르게 되면 이제 어느 타점에 도달하는지를 체크해야 되겠죠. 월봉도 보겠습니다. 월봉에서는 5월선의 지지를 받았었네요. 5월선에 8월 터치, 9월달은 하락을 했다가 5월선에 걸치면서 이제 지지를 공고히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10% 갭상승이 나온다. 감성코퍼레이션 갭상승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를 확인하고 저항을 확인하는데 월봉 상황에서 5월선의 지지를 받았단 말이죠. 5월선 지지를 받고 갭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 지지를 받은 것이 확인된 모습이라서 오늘 시초가 4%에서 10% 사이로 출발하게 된다면 감성코퍼레이션은 괜찮겠습니다. 너무 높은 갭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조심스럽지만 4에서 10% 사이, 지금 시초가는 5% 전후한 자리에서 시작하려고 하네요.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농심홀딩스, 라면으로 대표되는 농심홀딩스의 갭상승. 그 다음에 해인이 5% 올랐는데 어제 8% 오르고 또 5% 시간에서 올랐는데요. 광물 관련 쪽이죠. 광물 쪽인데 히토류 관련 종목이고요. 히토류 관련 종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해인의 차트를 보게 되면 한 2개월 정도 바닥을 다지는 매집의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급등을 했고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봉에 클라우드 한 번, 두 번이나 클라우드를 체크하고 그리고 눌렀다가 다시 상승. 그 다음에 바라보는 건 240주 라인이죠. 여기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러면 저 240주 라인을 체크하고 누울 자리가 있으니까 6,070원, 6,100원 구간이니까요. 만약에 시초가 6,000원 이하에서 출발한다면 따라잡아도 되죠. 그러면 6,100원 부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가 이제 저항 라인이니까. 자, 해인은 시초가가 6,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따라잡아도 될 만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주봉 240주선까지 보인다 이거죠. 월봉에선 클라우드까지 보이고 해인 시초가에 6,000원 이하라면 따라잡아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의 등락률 종목을 보면서 누자답법 기법에 해당하는 종목들 체크 중입니다. 자, 오르비텍 원전 관련 종목인데요. 오르비텍이 갭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2%, 3% 오를 수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재생에너지 쪽이고 탈원전 기조를 갖는다고 했을 때 원전이 썩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미국과의 원전 협정을 생각한다면 원전 지금 100기를 지으려고 하는 미국의 상황을 본다 그러면 원전 섹터가 바닥에 있을 때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까지 주로 상승했던 섹터가 조선기자재였어요. 그래서 동방성기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조선기자재 쪽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기자재는 최근에 너무 상승이 가팔랐기 때문에 조선기자재 섹터에 대한 막연한 상승보다는 이제 다른 섹터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선기자재 쪽보다는 다른 섹터, AR 반도체 쪽이라든지 금리 인하 수혜 기대되는 그런 섹터를 보시는 게 어떨까요? AI 반도체 섹터에서 지금 4x4가 AI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이죠. AI 4x4가 갭상승하면서 움직일 것 같고요. 자, 4x4의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4x4, DSC 인베스트먼트, 토마토 시스템즈, BQAI 이런 종목들입니다. 다 이제 그 AI 쪽에서 국부 펀드를 조성하려고 하는 퓨리오사 관련된 회사인데요. 퓨리오사는 아직 상장되지 않았습니다만 퓨리오사에 지분 참여했거나 또 퓨리오사에 협력 관계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 AI 소프트웨어 쪽, 하드웨어 쪽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BQAI 같은 이런 종목도 퓨리오사 관련 종목이거든요. 오늘 4x4가 상승을 주도하려고 합니다만 BQA가 이렇게 클라우드에 가까운 상황에서 4x4가 상승할 때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어제 시초가에 들어갔던 종목은 휴림로봇이었죠. 휴림로봇 시초 시장가에 들어갔던 종목인데요. 시초 시장가 어제 3,020원 시초가에 들어갔었죠. 오늘 시세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휴림로봇은 어제 우리가 수익 실현을 못했습니다만 오늘 수익 실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림로봇은 어제 우리가 익절을 못했죠. 휴림로봇 오늘 익절 타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빌리언스라는 종목, 빌리언스
9월 8일 월요일날 안내드렸던 종목이고 차익 실현을 못했습니다. 빌리언스는 평단 438원에 매수했고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상한가 530원 기록했고요. 오늘 갭상승 나올 텐데 빌리언스 매수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갭상승할 때 이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590원 정도에 출발하려고 하네요. 590원 정도. 590원 정도에 출발하려고 하는 빌리언스 34% 수익을 낼 것 같습니다. 빌리언스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그때 매도하셔서 34% 수익을 챙기시면 되겠고요. 자, 시초가 오늘 들어갈 종목은 이제 BQAI, AI 섹터에서 AI 반도체 섹터에서 퓨리오스 AI 관련된 종목 BQAI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초가 매 휴림 로봇 들어갔었는데 휴림 로봇은 오늘 장중에 매도 타점 잡아드리는데 아직 매도 타점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매도가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BQAI 시초 시장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퓨리오사 AI 관련 종목입니다. BQAI 시초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QAI 들어갑니다. 오늘 AI 섹터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BQAI를 시초가로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2차 매수는 장중에 흐름을 보면서 2차 매수가도 잡아드릴 겁니다. BQAI, AI 섹터에서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올 종목. 그리고 4x4가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BQAI가 그렇게 높게 시작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유있게 BQAI를 들어갈 수 있겠죠. 여유있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초가 들어갈 종목은 BQAI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종목들 체크들 하겠는데요. 자, 오늘 NXT 시장을 반영해서 이제 상승이 크게 나올 만한 종목들을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에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MSC, 코어록 모빌리티, 농심과 농심홀딩스 둘 다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보 디자인, 건설 쪽이고 그다음에 오뚜기, 먹거리 쪽에서 상승이 좀 세게 나올 것 같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퓨리오사 AI 관련 종목, 범한 퓨얼셀 요즘 이제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계속 상승하는데 2차전지와 맞물려서 상승하고요. 빌리언스는 우리가 월요일 9월 8일에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시초가에 들어갔고 평단이 이제 438원인데 오늘 590원에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34% 수익을 챙길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상승 강하게 나올 만한 섹터는 초반에는 AI 반도체 섹터가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BQAI는 이제 어떤 패턴이냐 유형을 볼 수 있는데 클라우드 일봉 패턴이죠. 커비드 핸들 베이스 패턴과는 좀 차이가 있죠. 커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은 컵의 상단 자리 2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요. 삐딱한 컵이니까 BQAI는 삼봉에 의해서 여기서 하락이 세게 나왔죠. 삼봉 저항에서 하락이 파동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파동을 만들고 이제 상승으로 전개되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커비드 핸들 베이스 패턴에 이렇게 돌리면 커비드 핸들이 되지만 그냥 커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이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일봉으로 봐야겠죠. 클라우드 일봉에서 목표가 분명한 종목인데 오늘 과연 저 클라우드 일봉을 터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초 2,000원 초반에서 시작한다고 한다면 매수로 따라붙어도 되겠다. 그래서 BQAI를 AI 섹터에서 퓨리오사 AI 관련 종목 대표 종목인 4x4가 10% 이상의 갭상승을 보여줄 때에 1% 전후한 갭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BQAI를 들어가서 다른 AI 섹터에서 AI 반도체 섹터, AI 쪽에서 치고 나가는 섹터가 움직일 때에 BQAI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5분봉에서 어제 장 막판에 좀 밀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바로 그 자리 2,000원대 초반 자리에서 시초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BQAI, AI 종목, 자, BQAI 초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2,020원 부근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2,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좋았겠지만 자, 시초 시장가에 매수합니다. 여러분 BQAI 매수하세요. BQAI 2,020원에 출발했습니다. 자, 2,020원에 출발했습니다. BQAI 상승의 흐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2,020원 스타트. 조금 밀리지만 2차 타점까지도 감안하면서 대응할 겁니다. 자, BQAI 흐름을 보겠습니다. BQAI 4x4는 갭상승 출발 시초가가 13,000원. 이건 NXT 시장에서 움직임이고 정규 시장에선 14,000원대 14,480원에 시작을 했네요. 4x4가. 자, 4x4가 이제 여기서 5분봉에서 강하게 위로 치고 오르면 다른 AI 종목들도 함께 따라 갈 겁니다. 자, BQAI 2,020원에 스타트. 2,020원 스타트 했고요. 자, 5분봉에서 2,000원부터 2,020원 사이의 움직임.
첫 5분봉에서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봉의 패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일봉, 자, 클라우드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이 자리는 61선과 같이 있습니다. 저항이 두 개가 있어요. 61선의 저항과 그리고 클라우드 일봉 저항. 클라우드는 매물대 저항이라고 했죠. 클라우드는 이제 매물대다. 이제 매물대 저항과 61선 저항. 바로 여기가 이제 일단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가 될 텐데, 자, BQAI 매수하신 분들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매도 타점 꼭 챙겨가세요. 정확한 매도 타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바라보는 매도 타점은 이 클라우드 일봉, 바로 이 자리. 여기가 이제 매도 타점입니다. 저 자리를 명확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 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1차적으로 끊어가야 될 자리,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자리, 여기를 매도 타점으로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QAI 4x4 군단이죠. 4x4와 그다음에 DSC 인베스트먼트도 AI 그 반도체 퓨리오사 AI 관련 종목이고요. 오늘 5% 급등을 했네요. NXT 시장에서 좀 오르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토 시스템 오늘 1.8% 오르는 모습. 토마토 시스템 퓨리오사의 AI 관련 종목이 바로 4x4, DSC 인베스트먼트, 토마토 시스템, 그리고 엑스페릭스까지. 엑스페릭스도 퓨리오사 AI 관련 종목입니다. 0.24%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BQAI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만한 종목이 또 BQAI니까요. 시초가 매수합니다. 시초가 매수했어요. 1,000원대 넘나드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BQAI는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AI 섹터에서 대장은 이제 4x4입니다. 4x4가 약간 밀렸네요. 5분봉에서 밀려서 이제 기준선에서 이제 지지를 테스트하는 상황. 4x4가 NST에서는 강하게 움직였는데 정규 시장에서 시초에는 약간 눌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4x4가 대장인데요. 4x4도 이제 바닥에서 계속 올라오는 모습인데 오늘 121선의 저항을 약간 두려워하는 듯한, 그러나 121선 저항을 정확하게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데 120선이 15,300원, 오늘 상승 15,150원까지 나왔습니다. 4x4가 이제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여전히 4x4도 120선 저항과 클라우드 상단에 있는 저항까지 도달하지 않았어요. 상승으로 전개되는 흐름 속에서 4x4가 상승을 주도하고, 그리고 BQAI도 따라갈 것으로 봅니다. BQAI 이제 2,000원에서 계속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슈팅이 나올지도 모르죠. 자, AI 섹터에서의 특히 이 퓨리오사 AI 관련주, 퓨리오사 AI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AI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퓨리오사 AI를 방문한 적이 있죠. 국부 펀드로 만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인데, 퓨리오사 AI는 미국에서 인수하려고 했지만 인수를 거절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거절하고 국내에 AI를 주도하는 업체로 남겠다 그러면서 국부 펀드로 좀 조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상황이고, 정부의 정책과도 관계되어 있고요. AI 반도체 섹터를 키우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4x4가 대장인데 그 대장을 들어가면 좋았겠지만 왜 못 들어갔냐? 4x4가 NXT에서 너무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시초에는 못 들어간 겁니다. 이제 대신 BQAI를 들어갔고요. 4x4가 이제 대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x4는 지금 들어가도 되겠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시초에는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정규 시장 시초에 14,480원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들어가기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들어갈 만한 자리죠. 13,700원짜리 4x4가 지금은 들어갈 만한 자리니까 60분봉, 120분봉 다 체크하고 있는데 60분봉은 NXT에서 강하게 보여줬던 상승에서 절반 정도 상승을 반납하는 이 자리죠. 지금 이제 13,700원대 자리가 이제 매수해 볼 만한 자리인데, 이제 4x4가 이제 상승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바로 이 시점에서 BQAI가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초가 이제 2,020원 다시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시초에는 5분 동안에 4x4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같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만, 지금 자리는 괜찮죠. 이 시초가 2,020원이니까요. 다시 이 시초가로 회복하려는 모습이고, 일봉에서는 클라우드 일봉이에요. 오늘 이 클라우드 일봉을 채우는 모습이라면 여기서 이 공간을 채울 때 이제 매도하면 되겠죠. 이 차트에서 가야 될 자리는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4x4의 상승과 더불어서 함께 움직일 때 BQAI가 바로 이 클라우드 일봉 상단을 채우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혹시 오늘 여기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내일 채울 수도 있고요. 모레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상승이 나올 때, 상승으로 전개될 때 이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상승 공간을 채우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까요. BQAI 클라우드 일봉 타점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봉에서 클라우드가 가까울 때는 때로는 오버슈팅이 나와요. 오버슈팅 나오면서 아래 클라우드 그리고 위에 클라우드 한 번에 점령하기도 합니다. 이 공간이 누자답법 기준으로 이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일본과 가까울 때 한 달 반 정도 횡보를 보였어요. 그래서 슈팅이 나오면 이 클라우드 두 개를 한 번에 점령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십시오. 1차 매도 타점은 클라우드를 채우는 1차 타점이 여기가 될 테지만 2차 타점은 바로 윗자리 여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슈팅이 나올 때요. 슈팅 나올 때 바로 저 타점까지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퓨리오사 AI 관련 종목들 다시금 점검하죠. 4x4가 있고요. 4x4 다시 상승으로 전개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 타점 13,700원짜리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3,700원짜리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거기서부터 반등이 나옵니다. 4x4. 4x4는 13,700원부터 반등이 나와요. 60분봉 기준선 자리, 이 자리에 보여줬던 60분 봉의 절반 정도, 그래서 상승의 절반을 반납한 그 자리가 매수 타점으로 괜찮겠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거기서부터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x4가 이제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이니까요. 4x4 매수 타점은 60분 봉 기준선이었다. BQAI에도 이제 상승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BQAI는 이제 120분봉에서 엔벨로프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요. 자, BQAI 지금 2차 매수를 하겠습니다. 1980원 자리에서 2차 매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장가로 하고 2차 매수는 1980원. 자, 1980원에서 2차 매수합니다. 시장가는 2020원이니까 2020원, 1980원 불과 40원 차이긴 한데 평단을 2,000원으로 맞추고 대응할게요. 자, 2차 매수는 1980원에서 합니다. 지금 1975원이에요. 여러분, 1975원. 그러나 2차 매수 평단을 낮추는 자리 1980원에서 하겠습니다. 2차 매수는 1980원에서 하겠습니다. 자, 1980원에서 2차 매수 하십시오. 2차 매수 1980원. 빠른 수익을 위해서 이제 2차 매수까지 감안하고 대응합니다. 자, 2차 매수 1980원. 평단은 2,000원입니다. 평단 2,000원. 평단 2,000원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빠른 수익을 위해서 지금 1980원 자리에서 2차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단은 2,000원. 평단 2,000원으로 만드시고 여유있게 보시고요. 자, 클라우드까지 보십시오. 클라우드까지. 이 자리 궁금하신 분들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도달할 종목이고요. 1차 타점, 그리고 2차 타점. 오버슈팅 나왔을 때 2차 타점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BQAI입니다. 자, 1980원에 2차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1980원 2차 매수. 안정적인 차트 흐름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오늘 슈팅 나오면 클라우드 자리에 도달할 것이고 오늘 아니라도 전 매도 타점 알고 편안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요. 자, 1980원에서 2차 매수해서 평단을 2,000원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2,000원으로 만드시고 클라우드 일봉에서 여유있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일봉에서 여유있게 대응하는 종목. 차트 유형에 따른 매매 7가지 중에서 클라우드 일봉에 해당하는 종목. 1차 3봉. 3봉은 이제 BQA가 3봉에서 하락한 모습. 이렇게 1, 2, 3에서 3봉에서 1차 저항을 맞고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1, 2, 3, 4, 5 파동에서 엘리엇 파동에 의해서 5파동을 완성하고 이제 바닥에서부터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평단 2,000원에 도달합니다. 우리 매수 평단 2,000원에 도달합니다. BQA의 흐름은 명확합니다. 어디까지 갈지를 우리는 알고 갑니다. 매수하자마자 매도 타점을 알고 대응하는 종목이 바로 BQAI. AI 쪽에서 대장은 4x4인데 4x4는 시초에 좀 눌렀다가 반등을 꾀하는 그런 상황에서 4x4가 상승을 주도할 때에 BQA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4x4를 시초에 못 들어간 이유는 너무 NXE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여서 개파락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고요. 오히려 BQAI가 약하게 움직이니까 오히려 BQAI를 들어간 겁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4x4와 BQAI는 함께 움직일 겁니다. 자, BQAI는 평단 2,000원으로 만드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봉 상황에서 클라우드 일봉까지 가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클라우드 일봉. 차트 속성에서 차트 유형을 보면 어떤 유형인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디까지 갈지가 명확하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BQAI는 클라우드 일봉까지 도달하는 것을 증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들어갔던 트림로봇은 어제 우리 시초가에 들어갔죠. 어제 3,020원에 들어갔고요. 3,020원에 들어간 종목 약간 하락했지만 이제 수익권까지 계속 안내를 드릴 겁니다. 걱정 마시고 트림로봇은 홀딩하셔서 담당자에게 안내받은 그 매도 타점 꼭 기억하시고 거기서 매도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일봉의 기법에서 어떤 패턴이냐
이런 겁니다. 자,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보죠. 자, 하이스틸 종목을 보면 커비드 핸들 베이스 패턴 아니고요. 커비라고 보기보다는 클라우드에 부딪히는 종목이죠. 정확하게 클라우드에 도달했죠. 아주 짧은 순간에 도달한 겁니다. 이게 이제 클라우드 일본 기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까지 딱 도달한 겁니다. 이게 BQA와 비슷하죠. 하이스틸과 차이점은 하이스틸은 빠르게 하락을 하고 바로 상승으로 전개된 이런 패턴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정보도 보여드릴게요. 코인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자, 코인테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캔들이 가는 방향에서의 이제 클라우드 여러 번 걸렸죠. 그 다음에 돌파한 다음에 이 클라우드 평평한 자리까지 이렇게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일봉이 꽤 강한 저항이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하락이 나오죠. 윗골이 달고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순간부터 매도 타점을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코인테크를 우리가 이제 121선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했다면 매도 자리를 잡고 대응하는 거죠. 클라우드 일봉 기법에 의해서. 클라우드 일봉이나 커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이 좋은 것은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에 정확하게 걸리는 거니까요. 하이스틸이나 코인테크나 다 클라우드 일봉 관련 종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종목만 더 보죠. ES큐브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ES큐브. 이 종목도 자세히 보시면 클라우드 정확한 자리에서 맞고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클라우드 이 자리죠. 여기에서 걸렸습니다. 여기서 걸리고 약간 주춤하죠. 여기가 이제 매도 타점이었던 거예요. 이 매도 타점을 알고 대응한다는 겁니다. 매수하자마자 매도 타점을 알 수 있으니까 클라우드 일봉이나 커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은 굉장히 유용한 툴이죠. 다시 BQAI로 돌아와서 BQA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이스틸은 급하게 하락을 해서 V자 반등을 일으켜냈던 것이고 BQAI는 하락으로 전개되면서 한 달 정도 횡보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가야 될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보하면서 힘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을 비축한 시간이 길면 1차 이 클라우드가 1차 저항이 약해집니다. 결국 클라우드 이 상단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바라보고 대응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저 위까지 바라보고 대응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실질적인 매도 타점은 바로 여기. 그리고 위에 이제 매물대가 보이시죠? 이 공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클라우드 일봉이 가까울 때 하락이 가팔랐다가 V자 반등이 나올 때는 빨리 도달합니다. 도달하고 또 빠지죠. 하이스틸처럼. 근데 BQAI처럼 횡보가 한 달 정도 되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까이 보이는 클라우드가 약한 저항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 보이는 클라우드 상단까지 갈 가능성이 높게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상승 이 나올 때, 이 공간을 채울 때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오냐면 20%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20% 이상.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평단 2,000원으로 만든 BQAI 응원하면서 이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매수하신 분들 매도 타점 담당자를 통해서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일봉에서 클라우드를 채우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